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사님들.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도 이런 적 있나요? 방금 전까지 세상 평화롭게 잠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에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새벽 우다다 파티를 열거나 멀쩡한 벽지를 붙잡고 비트타는 래퍼처럼 스크래치를 하거나 빤히 쳐다보다가 책상 위 물건을 툭 떨어뜨리는 그런 거요. 혹시 우리 애가 어디 고장 났나?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그 행동들에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나 너무 지루해서 아파요 라는 비명이죠. 네, 맞아요. 지루함이 고양이를 병들게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치명적인 지루함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냥님들의 삶을 5성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만들어줄 환경 풍부화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귀여운 사고뭉치 이름이 뭔지 댓글로 먼저 알려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의 근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 무릎 위에서 꾹꾹이를 하는 귀염둥이지만 이들의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프리카에 거친 황야를 누비던 사냥꾼, 아프리카 들고양이입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그들의 DNA에는 여전히 나는 맹수다 라는 코드가 깊숙이 박혀있죠. 상상해보세요. 완벽한 사냥 기계로 태어난 존재가 사냥할 필요도 없이 밥이 꼬박꼬박 나오는 안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최고의 파이터를 비단방석이 깔린 황금 감옥에 가둬둔 것과 같아요. 먹이 걱정, 천적 걱정은 없지만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재미인 사냥이 사라진 삶. 이것이 바로 현대 실내 고양이들이 겪는 딜레마이자 모든 문제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은 심심한 게 아니라 타고난 본능을 발휘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양이의 지루함.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집사님들, 고양이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는 팔자가 좋네, 편안해 보여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고양이의 지루함은 우리가 느끼는 할 일 없어서 심심하다와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본능적 욕구 불만 상태에 가깝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자지만 그건 사냥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깨어있는 나머지 8시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 즉 사냥 본능을 불태워야만 합니다. 특히 해가 뜨고 지는 어스름한 새벽과 저녁 시간에 이 본능은 폭발적으로 깨어나죠. 왜 하필 우리가 잘 시간의 우다다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건 사냥 시간이다. 내 안의 맹수가 깨어난다는 외침이에요. 이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그 에너지는 결국 이상 행동이나 스트레스성 질병이라는 형태로 잘못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멍 때리는 고양이를 보며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이 넓은 집에 사냥감 하나 없다니,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깊은 실존적 고뇌에 빠진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그들이 왜 그렇게 사냥에 집착하는지 알아봅시다. 바로 사냥 본능 사이클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하루는 이 사이클을 완수해야만 만족스럽게 끝나요. 이 사이클은 탐색, 스토킹, 추격, 덮치기, 가상해, 사냥감 제압, 그루밍, 휴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키우는 장난감 쥐를 상상해보세요. 고양이는 먼저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장난감 쥐를 탐색합니다. 그러다 소파 밑에 숨어있는 쥐의 꼬리를 발견하고는 몸을 낮추고 엉덩이를 실룩이며 스토킹하죠. 그리고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추격하고 앞발로 탁 쳐서 덮칩니다.
그리고는 입에 물고 흔들면서 제압하는 신용을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꼼꼼하게 그루밍을 하고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어 휴식을 취합니다. 이 완벽한 사이클이 매일 반복되어야 고양이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집사가 놀아주지 않아 이 사이클이 중간에 끊기거나 시작조차 못한다면 어떨까요? 사냥해야 할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양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루함이 병이 되는 시작점인 셈이죠. 세 번째, 지루함의 첫 번째 신호, 바로 과도한 그루밍입니다. 고양이들이 그루밍하는 모습,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죠. 꼼꼼하게 자기 몸을 핥으며 청결을 유지하는 모습은 고양이의 상징과도 같아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특정 부위를 너무 집요하게 핥아서 털이 빠지거나 심지어 피부에 상처가 날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이상 신호입니다. 이걸 오버 그루밍 또는 시민성 탈모라고 불러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톱을 물어뜯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루함과 스트레스, 불안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 해소법으로 자기 몸을 핥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마치 미치겠다. 뭐라도 해야겠는데 할 게 없네. 일단 내 털이라도 핥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특히 배나 옆구리, 다리 안쪽 털이 대칭적으로 빠져 있다면 오버 그루밍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집사님의 세심한 관찰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에요. 네 번째 신호는 우리 집사님들의 지갑과 평온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멀쩡한 소파가 너덜너덜해지고 아끼던 벽지가 스크래치 연습장이 되고 두루마리 휴지가 온 집안에 눈처럼 흩날리는 대참사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지루함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 나한테 불만이 있나? 복수하는 건가? 라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이건 고양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넘쳐나는 사냥 에너지를 풀 곳이 없으니 눈앞에 보이는 가장 만만한 대상, 즉 소파나 벽지, 휴지를 가상의 사냥감으로 삼아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죠. 이건 마치 에너자이저 같은 어린아이를 좁은 방에 가둬두면 벽에 낙서를 하고 장난감을 부수는 것과 같아요. 아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듯 고양이도 집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사야, 나 좀 봐. 나랑 놀아줘. 나 너무 심심해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라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파를 뜯는 고양이를 혼내기 전에 내가 혹시 너무 안 놀아줬나? 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현명한 집사의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공격성 증가입니다. 평소에는 순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발목을 물거나 손을 핥히거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아졌나요? 이건 역시 지루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공격성은 사냥의 일부이자 자기 방어 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냥할 대상이 없는 실내 환경에서는 그 공격 본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사가 방에서 걸어 나올 때 갑자기 와서 발목을 무는 행동은 움직이는 집사의 발을 사냥감으로 착각하고 사냥 본능을 표출하는 놀이성 공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와, 움직인다. 사냥감이다. 하고 달려드는 거죠. 물론 당하는 집사 입장에서는 전혀 놀이 같지 않지만요. 또한 담요 과정에서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를 유독 괴롭히고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경우도 지루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심심함을 풀기 위해
다른 고양이를 장난감처럼 대하는 거죠. 이런 공격성은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애 성격이 나빠졌네가 아니라 에너지를 풀 곳이 절실하구나 라고 해석하고 즉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6번째 신호는 가장 마음 아픈 무기력증과 우울증입니다. 고양이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루함이 장기간 지속되면 고양이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이 지루한 환경은 바뀌지 않아. 사냥감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고양이들은 평소 좋아하던 장난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밥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잠만 자려고 합니다. 심지어 집사가 불러도 귀찮다는 듯 쳐다보기만 하거나 아예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조용한 성격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양이의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슬픈 신호예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건강한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고양이의 일상에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긴급 구조 요청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7번째, 의외의 신호인 과식과 비만입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것처럼 고양이도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시민성 과식이라고 해요. 할 일이 없으니 계속 밥그릇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집사를 볼 때마다 야옹거리며 밥을 달라고 조르는 거죠. 집사 입장에서는 배가 고픈가 보다 하고 사료를 더 주게 되고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비만은 고양이에게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지방간 등 온갖 끔찍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죠. 특히 중성화 수술을 한 실내 고양이는 활동량이 적어 살이 찌기 쉬운데 여기에 지루함으로 인한 과식까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불어나게 됩니다. 우리 애는 통통해서 귀여워라는 말은 고양이에게는 가장 잔인한 칭찬일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끊임없이 음식을 찾고 눈에 띄게 살이 찌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가 아니라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환경 풍부화, Environmental Enrichment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고양이가 사는 공간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모험의 장으로 만들어주자는 개념입니다. 비싼 장난감이나 캣타워를 사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고양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탐색하고 성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율급식기에 담긴 사료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퍼즐 피더에서 꺼내 먹게 하는 것.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게 아니라 창가에 새 모이통을 설치해 라이브버드 TV를 시청하게 해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고양이의 단조로운 일상을 흥미진진한 도전으로 바꿔줍니다. 환경 풍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고양이를 위한 복지이며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냥님의 5성급 스위트룸을 어떻게 꾸며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환경 풍부화의 제1원칙, 수직 공간을 확보하라입니다.
고양이들은 왜 그렇게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냉장고 위, 책장 위, 심지어 문 위에 올라가 있는 냥님들을 보신 적 있죠? 이건 야생 시절의 본능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포식자의 위협을 피하기 쉽고 동시에 아래에 있는 사냥감을 관찰하기에도 유리합니다. 즉, 높은 곳은 고양이에게 안전과 통제감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인 셈이죠. 바닥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다양한 높이의 수직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캣타워죠. 캣타워를 고를 때는 높이가 다양하고 숨을 수 있는 하우스가 있으며 스크래처 기능까지 있는 다기능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창가에 두어 바깥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만족도는 2배가 될 거예요. 캣타워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자신만의 왕국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이 구역은 내가 지배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환경 풍부화의 첫걸음입니다. 10번째, 캣타워가 부담스럽다면 DIY 수직 공간을 활용해 보세요. 모든 집사님이 크고 멋진 캣타워를 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공간이 좁거나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창의력이 있으니까요. 벽에 간단한 캣 선반, 캣 쉘프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수직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선반을 구매해서 높낮이를 다르게 설치해주면 고양이가 점프하며 오르내리는 재미있는 캣워크가 완성돼요. 이때 선반 표면에 미끄럼 방지 패드나 카펫 조각을 붙여주면 더욱 안전하겠죠. 또한 기존에 있던 가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장에 책을 몇 칸 비워 고양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튼튼한 서랍장 옆에 작은 의자를 놓아 계단처럼 활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연결성입니다. 의자, 책상, 책장, 옷장 위처럼 고양이가 안전하게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렇게 집안 곳곳에 자신만의 비밀 루트를 만들어주면 고양이는 집 전체를 자신의 정글짐처럼 느끼며 탐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11번째, 숨을 곳을 제공하라. 즉, 박스의 위대함에 대하여. 왜 고양이들은 비싼 숨숨집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낡고 지저분한 택배 박스에만 들어가는 걸까요? 이건 고양이의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포식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더 큰 동물에게는 사냥감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치 여기서는 아무도 날 공격할 수 없어 하는 안전기지 같은 거죠. 또한 좁은 공간은 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박스는 이런 고양이의 본능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아이템인 셈이죠. 그러니 택배가 오면 박스를 바로 버리지 마세요. 그건 고양이에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자 아늑한 은신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박스 옆면에 구멍을 몇 개 뚫어주면 재미는 배가 됩니다. 구멍으로 앞발을 쏙 내밀어 집사를 툭 치는 냥냥펀치 놀이를 해보세요. 고양이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장난감은 없을 겁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고양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바로 박스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2번째, 박스 외에도 다양한 안전한 은신처를 만들어주세요. 모든 고양이가 박스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요. 고양이의 취향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양이는 이불 속에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고양이는 옷장이나 서랍 안에 들어가는 것을 즐기죠. 중요한 것은 고양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외부의 방해 없이 혼자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최소 한두 군데 이상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캣터널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터널은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냥감을 몰래 덮치는 듯한 스토킹 놀이를 하기에 안성맞춤이죠. 침대 밑이나 소파 밑처럼 어둡고 구석진 공간도 고양이에게는 훌륭한 은신처가 됩니다. 이런 공간을 일부러 청소하거나 물건으로 막지 말고 고양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배려가 필요해요. 만약 집에 손님이 오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고양이가 이런 은신처로 숨는다면 절대 억지로 끌어내지 마세요. 그곳은 고양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안정을 되찾는 소중한 공간이니까요.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환경 풍부화의 일부입니다. 13번째, 스크래치 욕구를 마음껏 풀게 하라. 소파가 뜯어지는 게 마음 아프시다고요? 하지만 스크래칭은 고양이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단순히 발톱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영역 표시입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샘이 있어서 스크래칭을 통해 자신의 냄새를 묻히며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둘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기분이 좋거나 흥분되거나 혹은 불안할 때 스크래칭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며 스크래칭을 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아, 잘 잤다. 오늘도 힘내보자 하는 의식과도 같아요. 셋째,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앞발을 쭉 뻗어 긁는 행동은 등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적인 스트레칭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스크래칭을 못하게 막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스트레칭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문제의 해결은 스크래칭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긁어도 되는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14번째, 그렇다면 올바른 스크래처는 어떻게 고르고 설치해야 할까요? 고양이의 취향은 정말 제각각이라 여러 종류의 스크래처를 제공하고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질은 3줄, 카펫, 골판지 등 다양하게 시도해보세요. 형태 또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몸을 쭉 뻗고 긁을 수 있는 수직형 스크래처를 선호합니다. 이때 스크래처의 높이가 고양이가 뒷발로 섰을 때 앞발을 최대한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고 긁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해야 합니다. 반면 바닥에 누워서 긁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을 위한 수평형 스크래처도 있어요. 우리 고양이가 주로 어디에 스크래치를 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소파 팔걸이를 긁는다면 수직형, 바닥의 카펫을 긁는다면 수평형을 좋아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위치입니다. 고양이가 이미 긁고 있는 문제의 장소, 소파 옆 등 바로 옆에 스크래처를 두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소나 주 활동 공간에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크래처를 구석에 처박아 두면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15번째, 환경 풍부화의 꽃, 사냥놀이의 모든 것, 고양이와 놀아주는 것,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실내 고양이에게 사냥 본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집사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효과적인 사냥놀이는 진짜 사냥처럼 보여야 합니다. 즉, 장난감이 진짜 살아있는 사냥감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깃털이나 쥐돌이가 달린 낚싯대 장난감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장난감을 고양이 눈앞에서 그냥 흔드는 게 아니라 마치 작은 새나 곤충처럼 움직여보세요. 가구 뒤에 숨었다가 나타나고 빠르게 도망가다가 잠시 멈추고 공중으로 휙 날아오르는 등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도 고양이들이 환장하는 장난감이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레이저 포인터는 실체가 없어서 고양이가 아무리 쫓아가도 잡았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고양이에게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만약 레이저 포인터로 놀아준다면 놀이가 끝날 때쯤에는 레이저 포인터를 간식이나 다른 실체가 있는 장난감 위로 옮겨서 고양이가 사냥에 성공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6번째, 놀이 시간에도 밀당이 필요합니다. 사냥 놀이는 하루에 최소 2번, 한 번에 15분 정도,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활발해지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놀이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말고 고양이의 호기심을 서서히 자극하며 흥미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고양이가 쉽게 장난감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잡히는 사냥감은 재미가 없죠. 아슬아슬하게 놓치게 만들면서 고양이의 승부욕과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주세요. 하지만 계속 못 잡게만 하면 고양이는 흥미를 잃고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중간중간 몇 번은 잡게 해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밀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이가 끝날 때에는 반드시 장난감을 잡게 해줌으로써 사냥 성공이라는 만족스러운 결말을 맺어줘야 합니다. 놀이가 끝난 후에는 낚싯대 장난감을 반드시 고양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혼자 가지고 놀다가 줄이 몸에 감기거나 깃털을 삼키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번째, 시각적 풍요로움을 선물하세요. 창밖 세상은 고양이에게 최고의 텔레비전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움직이는 자동차, 지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볼거리죠. 고양이가 편안하게 창밖을 구경할 수 있도록 창가에 캣타워나 캣해먹 혹은 푹신한 담요를 깔아주세요. 만약 창밖 풍경이 너무 단조롭다면 창문 밖에 새 모이통 버드피더를 설치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모이를 먹으러 오는 작은 새들의 움직임은 고양이에게 최고의 라이브 액션 영화가 될 거예요. 절대 잡을 수는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사냥 본능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지루함을 덜 수 있습니다. 캣TV, 샷TV라고 불리는 새나 다람쥐 영상 등을 TV나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실제 창밖 풍경만큼은 못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단, 고양이가 너무 흥분해서 스크린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8번째, 후각과 청각을 자극하라. 고양이의 세상은 냄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사람보다 14배나 더 발달했어요. 우리는 맡지 못하는 다양한 냄새를 통해 세상을 인지하죠. 이런 고양이에게 매일 똑같은 실내 냄새는 너무나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산책하며 주워온 나무잎이나 솔방울 안전한 것인지 확인 후 얘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의 행복을 위한 마법의 식물, 바로 캣닙과 마따따비, 개박하를 활용해보세요. 이 식물들의 향기는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장난감에 뿌려주거나 스크래처에 비벼주면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죠. 청각 자극도 중요합니다. 집을 비울 때 고양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가 담긴 플레이리스트를 잔잔하게 틀어주세요. 적막한 집안에 혼자 남겨진 고양이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9번째, 식사 시간을 사냥의 시간으로 바꿔라. 야생의 고양이는 하루 종일 사냥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 작은 먹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집고양이들은 어떤가요? 가만히 입에 있어도 집사가 밥그릇에 사료를 가득 채워주죠. 이런 방식은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전혀 자극하지 못하고 비만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식사 시간을 좀 더 재미있고 도전적인 활동으로 바꿔봅시다.
바로 푸드 퍼즐 또는 노즈워크 장난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료를 그냥 밥그릇에 주는 대신 구멍이 뚫린 공이나 복잡한 구조의 장난감에 넣어 고양이가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여서 꺼내 먹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쉬운 단계의 퍼즐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과식을 방지하며 내 힘으로 사냥에 성공했다는 성취감까지 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사료 몇 알을 숨겨두고 고양이가 직접 찾아먹게 하는 보물찾기 놀이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20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캣타워와 장난감이 있어도 집사의 사랑과 관심만큼 좋은 환경 풍부화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편견과 달리 신뢰하는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고양이에게 집중해 주세요.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고 턱이나 볼을 긁어주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궁디팡팡을 해주거나 빗질을 해주며 스킨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냥놀이를 통해 함께 에너지를 불태우는 시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원하지 않을 때 귀찮게 안거나 만지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비거나 무릎에 앉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충분한 애정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이 고양이에게는 세상 최고의 안식처이자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제 여러분은 고양이가 왜 가구를 긁고 새벽에 뛰어다니고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건 모두 나 심심해요. 나랑 놀아줘요. 내 안의 사냥꾼을 깨워줘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거죠. 환경 풍부화는 거창하고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비싼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본능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택배 박스 하나, 낚싯대 장난감 하나, 그리고 잠들기 전 15분의 놀이 시간이 우리 냥님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지 모릅니다. 녀석들이 가끔 사고를 치고 집사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푸시스테이 폭군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다른 집사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환경 풍부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